네, 반갑습니다. 인터넷진흥원의 정현철입니다. 5월 25일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딱 이제 일주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뭐 일반인도 이제 GDPR이라는 용어를 알 정도로 이제 GDPR이 굉장히 친숙한 용어가 됐는데요. 이 GDPR에 따라서 이제 우리 기업이 어떤 부분들을 이제 대응해야 될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GDPR 시행 전후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GDPR의 근본적인 어떤 그 배경을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과 그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어떤 알아야 되는 주요 항목들 위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대응 현황하고 앞으로의 이제 개선 과제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죠. 아래쪽에 이제 보시는 화면이 이제 작년 이맘때 GDPR 홈페이지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아래쪽에 카운트 되는 게 보이시죠? GDPR이 앞으로 얼마 남았다 해서 이제 초 단위까지 이렇게 이제 카운트를 하면서 준비를 독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5월 25일 이후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그 카운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GDPR 강력한 집행권을 가진 GDPR이 시행이 됐다라고 이제 EU 집행부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이 보시는 게 이제 그 무인도에 표류한 사람입니다. 표류해 있는데 반가운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열어보니까 GDPR 프라이버시 그 정책이 변경됐다라는 메일을 받은 거죠. 그만큼 이제 뭐 여러분들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 그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GDPR로 인해서 이제 변경이 됐다라는 일종의 이제 메일 폭탄 수준의 이제 메일들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는 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메일을 또 이제 수신자를 전부 다 첨부를 해가지고 보내는 그런 이제 해프닝까지 이제 발생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이 이제 GDPR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떤 그 GDPR 준수하기 위해서 정책도 바꾸고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여러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또는 이제 GDPR에 따라서 이제 그 EU로부터의 접속을 아예 차단을 하는 이제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U로부터의 접속을 차단을 함으로써 EU 정책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제재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런 이제 행동들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EU와의 비즈니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솔루션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변화는 정보 주체의 권리가 굉장히 이제 증가하고 강화됨에 따라서 요구하는 빈도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이제 그 5월 25일 직전에 이제 오픈된 한 포탈에서는 100여 개 이상의 이제 기업들로부터 자기의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대행해 줄 수 있는 중개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이트를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저도 한번 이제 들어가서 구글에 있는 내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봤더니만 내가 언제 이렇게 구글한테 많은 정보를 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구글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내가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그 GDPR 시행되자마자 몇 시간 만에 어떤 그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제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제소를 이제 이끈 사람이 이제 막스 슈림스라고 해서 굉장히 개인정보 쪽에는 유명한 사람인데요. 페이스북을 개인정보 이슈로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서 이겨서 예전에 이제 그
세이프 하브, 미국과의 그 세이프 하브를 무효화시킨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도해서 지금 다시 이제 구글하고 페이스북도 제소를 이제 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이제 5월 25일 이후에 전후해가지고 이제 기업들은 많은 그 어떤 변화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우선 이제 GDPR의 제정 목적과 이제 주요 특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DPR은 이제 기본적으로 디지털 싱글 마켓을 그 표방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20년 만에 디렉티브 체계에서 20년 만에 레귤레이션으로 GDPR로 이제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싱글 마켓이라는 것은 EU 내 디지털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특징은 아시겠지만 정보 주체의 이제 권리를 굉장히 이제 확대를 하고 또한 이제 기업들이 거기에 따른 이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존 28개국의 개별적으로 이제 그 어떤 그 규제 감독을 하던 것들을 하나로 이제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통합을 했죠. 그래서 막강한 어떤 그 집행권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제 수금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 비용을 이제 줄일 수도 있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EU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거버넌스 체계의 영향력이라는 게 글로벌하게 지금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는, 앞으로는 지금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자연스럽게 GDPR이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로 좀 자리를 잡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목적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두 가지 목적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GDPR 이제 1조 2항에 자연인에 관한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한다. 즉 개인정보 보호권을 보장을 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EU 영내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제 목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이제 가지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조화로운 어떤 그 법 체계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가져보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업이 GDPR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내가 대상인지를 알아보는 거겠죠. 그래서 그 GDPR 적용 대상인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이 세 가지 경우에는 GDPR 이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먼저 뭐 당연한 거기지만 EU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은 당연히 이제 GDPR을 적용을 받겠죠. 하지만 이제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 EU에 사업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EU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EU 시민들의 어떤 행동을 모니터링할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너무 이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이 먼저 EU 시민이라는 것에 이제 꽂혀서 EU 시민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국적이 아니라 그 정보 주체의 위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U 시민이 우리나라 여행을 와서 우리나라 이제 호텔에 투숙하면서 그 개인정보를 호텔에서 수집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리적 범위가 EU가 아니라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온라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EU 시민이 우리나라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건을 살 수가 있죠. 그냥 영문 버전으로 해서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명백하게 보시는 것처럼 유로화로 이제 유통을 하거나 홈페이지 구성을 프랑스나 독일어 같이 명백하게 그 유럽을 대상으로 타겟팅을 한다.
된다라는 부분이 명확할 경우에 이제 그 적용 대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 처리 7가지 원칙인데요. 이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기업들이 숙지를 하고서 정보를 그 어떤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제 한번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우리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이제 문의를 하십니다. 동의가 제대로 된 거냐 이런 이제 문의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EU에서도 이제 그 GDPR 체계하에서도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을 하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6가지 적법성 원칙 중에 하나를 반드시 이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 6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해당이 되는 선택 가능한 적법성 원칙들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3가지가 이제 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주로 많이 하는 동의 또는 이제 계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당한 이익,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서 이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동의 기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동의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동의만 맹신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곤란을 당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해외에서는 그 데이터를 좀 충분히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정당한 이익과 이익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 조금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동의 부분인데요. 이 동의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동의는 동의의 뭐 형식화, 또 이제 뭐 얼마 전에 1mm 깨알 뭐 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동의를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동의에 대한 피로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GDPR에서 이제 그런 어떤 동의의 형식적인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동의로 간주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4가지 동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동의를 기반으로 할 때는 이 4가지 기본 원칙을 모두 충족을 해야지만 됩니다. 앞서 이제 그 막스 슈림스가 구글하고 페이스북하고 4개 글로벌 기업을 제소를 했지 않습니까? 제소를 했는데 제소한 원인이 GDPR의 요 항목을 위배를 했다라고 해서 제소를 했습니다. 이 항목이 뭐냐 하면은 프리리 기본, 즉 강제 동의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동의를 해야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동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정한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강제적인 동의는 안 된다. 자유의사에서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고,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충분히 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모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사전에 체크박스를 이미 다 해놓고서 그냥 뭐 오케이만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유효한 동의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외에서는 많이 지금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기업의 이익과 정보 주체의 이익이 어떤 그 가치 이익을 봐야 된다, 균형을 가져야 된다, 밸런싱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밸런싱 테스트를 먼저 이제 거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서비스를 했을 경우에 정보 주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기업한테는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약간의 이제 체크리스트 비슷하게 이런 밸런싱 테스트 시트 같은 것들도 이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기업의 이익과 정보 주체의 이익이 밸런싱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이제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기록들은 이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적절한 어떤 보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보호 조치 중에 이제 뭐 하나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 가명화라든지 가명 조치를 한다든지 데이터 프로텍션 바이 디자인을 한다든지 설계된 단계부터 데이터 이런 그 어떤 개인 정보를 고려해서 서비스를 이제 구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업의 정당한 이익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이 이제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정보 주체의 8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GDPR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8가지의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열람할 권리, 뭐 정정할 권리, 삭제할 권리, 제한권, 이동권, 반대권, 프로파일링에 반대할 권리. 뭐 요런 어떤 8가지 이제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되고, 즉 이 얘기는 정보 주체가 내 정보에 대해서 모든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의미이기도 하겠죠. 또 이제 거꾸로 기업들은 정보 주체에게 그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를 투명하게 내가 관리를 한다라는 투명성을 또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8가지 권리 중에서 이번에 이제 GDPR에서 새롭게 나왔거나 좀 이제 강화된 부분이 초록색으로 이제 표시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삭제권하고 뭐 처리 제한권, 그리고 이제 뭐 특이한 부분이 이제 이 이동권이 이제 새롭게 나왔고, 또 이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관련된 권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나왔는데, 이 부분들은 그 국내 법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권인데요. 이동권은 앞서 제가 이제 그 변화를 말씀을 드리면서 구글에서 내 정보, 내가 이제 구글한테 제공한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 정보를 내가 제공을 받거나 아니면은 내 정보를 다른 기업한테 제공을 하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공해야만 되는 이제 그 어떤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내가 그 기업한테 제공을 해준 정보예요. 내가 제공해 주지 않고 기업이 이제 내가 제공해 준 정보를 가공해서 생성한 정보는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용도 평가 결과라든지 건강 평가 결과라든지 뭐 이걸 내놔라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은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이 이동권이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목적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유는 글로벌 기업들, 특히 이제 미국 위주의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이제 어떤 그 경쟁 뭐 이런 부분들 또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하에서 EU에 있는 기업한테 다 넘겨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기업들의 기존의 어떤 그 정보 독점하고 있는 것들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한다 라는 목적이 있겠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PDS라든지 정보 은행을 위해서도 이런 이제 정보 이동권은 이제 필요한 요소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은 자동화된 그 결정 및 프로파일링 관련된 그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뭐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그 컴퓨터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범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미리 색출을 해서 이렇게 뭐 구금을 한다든지 하고 있죠. 그러므로 해서 범죄가 굉장히 줄어드는 이제 효과가 뭐 있다.
뭐 이런 스토리의 이제 영화였던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GDPR 하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프로파일링에 의해서 어떤 자동화된 의사결정 결과가 정보 주체에 어떤 그 중대한 그 영향을 미치는 법적인 효력을 미치는 이런 경우 불이익을 주게 되는 이런 경우에는 이걸 이제 그 하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승진이나 보너스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은행에 이제 대출 신청을 했는데 뭐 자동으로 이 사람의 이력을 쭉 그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서 뭐 아예 사람의 그 의사결정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계가 그냥 알아서 당신 안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법에 저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보 주체는 이런 이제 그 프로파일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관련된 뭐 어떤 논리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했는지를 기업들은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 처리 결과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의무를 기업들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업 책임성 강화 부분인데요. 뭐 요런 이제 책임성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DPO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이제 DPO를 지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들이 이제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GDPR에서는 명확하게 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는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도 명확하게 뭐 어떤 경우에 해라고 이제 하지는 않고 있고 리스크가 큰 경우에는 DPO를 이제 지정을 하게끔 하고 있고 DPO를 지정을 안 한다 그러면은 안 하는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어떤 입증을 할 수 있게 기록으로서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외부 DPO도 가능하게끔 이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PO의 이제 역할은 감독관 역할이에요. 뒤에 보시면은 뭐 영향평가라든지 침해 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을 DPO가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감독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판단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뭐 법에 대한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 보안, 시큐리티에 대한 전문 지식도 이제 필요하고 기업 내부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필요하고 감독 기구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 영어도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감독 기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은 이제 이런 전문성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DPO는 그 굉장히 강한 독립성을 보장을 해줘야지만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 하물며 GDPR을 준수를 안 했다라고 해서 그 책임을 DPO한테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어떤 누구한테도 CEO한테도 구애를 받지 않고 어떤 독립적으로 일을 하라라는 이제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외부의 DPO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의 DPO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CPO를 비교해 보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 자격 요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어떤 지위 기반이죠. 기업의 이제 대표자나 임원이 이제 CPO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DPO에서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DPO로 지정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독립성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내부자만 이제 가능하지만 외부자도 가능하고 또 이제 강한 독립성을 이제 보장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좀 이제 인력을 많이 양성을 하고 개인정보 실무자뿐만 아니라 DPO도 이제 좀 많이 이제 양성을 시켜서 시킬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가집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영향평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공공기관만이 이제 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죠. 그것도 이제 개인정보를 100만
건 이상 이제 보유를 하거나 민감 정보를 뭐 5만 건 이상 보유하면은 개인 영향 평가를 받아라라고 하고 있는데 GDPR에서는 이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도 이제 대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고 하이리스크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영향 평가를 받아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향 평가 결과가 아주 높은 그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는 감독 기구하고도 이제 사전에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 평가는 그냥 일회성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기업의 보안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정보 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영향 평가를 이제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전 주기에서 이제 어떤 그 개인 정보에 대한 고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프로텍션 바이 디자인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도 이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이 부분은 반드시 이제 고려가 돼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후에 제품을 수출을 한다라고 할 때도 예를 들어서 AI 스피커 요즘 이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AI 스피커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은 이제 거기에 얼마만큼 그 새로 그 어떤 프라이버시를 보장을 하고 있냐? 내가 그 집안에서 침대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다 이쪽 그 기업의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일 날 일이죠. 특히 이제 최근에 어떤 제품들 뭐 AI가 됐든 자율주행차가 됐든 빅데이터가 됐든 뭐 최근에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고 있고 어떤 프라이버시 이슈가 많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 이제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가 돼야 되는 요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뭐 어떤 수단으로서는 뭐 데이터를 최소화 수집을 하고 보호 조치를 하고 감형 조치를 하고 뭐 이런 수단들이 그 곳곳에 이렇게 묻어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이제 그 개인정보 처리 활동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개인정보에 내가 GDPR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준수하고 있다라는 거를 기업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이제 기록으로서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의사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부 다 이제 처리 활동을 기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침해 사고 신고입니다. 정말 이런 그 상황이 이제 오면은 안 되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가장 그 기업한테는 민감한 그 요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GDPR 체제하에서 EU 그 GDPR 그 대상이 되는데 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대규모로 발생이 됐다. 여러분 이제 상상하기도 이제 그 좀 그 쉽지 않은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하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GDPR에서는 데이터 브리치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브리치 안에는 유출뿐만 아니라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을 해침으로 인해서 정보 주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는 신고와 통지의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랜섬웨어로 인해 가지고 내 정보가 락이 돼 가지고 이게 내가 필요한데 못 쓴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는
1000건 이상 유출이 됐을 때는 신고를 하시오라고 명확한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GDPR에서는 정보 주체한테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기구한테 72시간 안에 신고를 해라 라고 하고 있고, 또 그것보다 더 높은 고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한테도 통지를 해서 대비를 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은 기업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판단의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록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72시간만 안에 72시간 내에 이제 어떤 감독기구한테 통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72시간이라는 시간은 아주 긴 시간이 아닙니다. 아주 그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전에 이런 준비들을 이제 미리 해야 될 이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제 준비를 해서 빠른 어떤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외 이전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어떤 수단이 있는데 우리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EU 적정성 결정이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은 망법에 적용받는 기업들은 이제 모두 다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EU의 정보 제공자와 우리나라의 이제 정보 수령자 간에 1대1 엔드투엔드로 이제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감독기구와 다국적 기업이 승인을 받아서 EU 감독 당국의 이제 승인을 받아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이런 이제 세 가지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셔서 좀 이제 그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해왔다. 2016년부터 많은 준비들을 해왔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범부처에서도 이제 종합 대책을 발표를 하고 여러 부처가 합동을 해서 GDPR에 대한 이제 준비 대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GDPR 그 홈페이지도 이제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전용 그 메일 창구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소 벤처 기업에 대한 이제 지원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개선 과제 부분인데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GDPR에서는 명확하게 그 가이드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봤을 때는 뭐 어떻게 하라고 라는 이제 얘기들을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뭐 우리나라 법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건 이상 개인정보 유출이 됐을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뭐 1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5만 건 이상의 민감정보를 보유했을 때는 영향평가를 받으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GDPR에서는 그런 어떤 판단을 리스크 기반으로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각 기업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이제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이제 기업에 좀 더 많은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이제 조화가 좀 이제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GDPR은 뭐 정보 주체 이익만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 주체와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어떤 균형을 이루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 기업과 정보 주체의 신뢰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얼마 전 이제 4차위 해커톤을 통해서 시민사회와 많은 부분 이제 합의를 통해 가지고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5월 25일이 이제 GDPR 시행의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은 어떤 진심으로 정부 주체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제 노력을 하고 또 이제 그런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이제 다양한 분야의 또 이제 데이터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